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저희가 어제 자유당의 인재 영입이 왜 개판인지를 볏짚 들쥐 모형이라는 이론으로 살펴봤는데요. 예.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녹음을 월요일 오전에 했는데 네. 월요일 오후에 그 자유당 영입 대상이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기자회견을 연 모양이에요. 네. 그 기자회견 뉴스를 보고 하도 한심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박찬주라는 사람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을 합니다. 아내와 함께 공감병한테 갑질을 해서 유명해진 인간이고요. 예. 뇌물수수 혐의로 2017년 9월 현역 육군대장으로는 13년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당시에 제기됐던 갑질 의혹을 보면 전투병을 조리병으로 쓰고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고 벨 눌렀는데 늦게 오면 아내가 벨을 공감병한테 집어던지고 곰팡이 핀 과일도 집어던지고 영창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공간 내에 개인 골프장을 두고 박찬주가 거기서 골프를 치면 공감병들이 골프공을 주우러 다니고 공감병한테 장남 속옷 빨래 시키고 공간 한 텃밭에 감나무를 키웠는데 비 오는 날에도 공감병들을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따게 하고 추운 날씨에 공감병 발코니에 감금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짓들을 했다는 의혹이 돌았던 인간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월요일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발언을 보고 제가 살다가 이런 개꼰대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예. 일단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군을 무력화하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이 대목에서 확실한 건 이 사람은 머리가 너무 나쁩니다. 지금 너님 입에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황교안 대표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머리 나쁜 인간들은 자기 보스가 싫어하는 이야기가 뭔지도 모르고 막 뱉는 겁니다. 나중에는 탈모인 욕도 하겠더라고요.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전쟁을 잊은 군대는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전쟁을 잊은 군대를 어디다 쓰겠냐. 저는 물론 이 발언에 동의하지 않지만 군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찬주 씨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저는 한국 보수가 전쟁을 잊은 군대는 이런 이야기하고 민주정부가 나약해서 전쟁 나면 어쩌려고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튈 놈들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건희 삼성 회장의 형 이명희 씨, 그러니까 이병철의 장남이죠. 1950년 한국전쟁 났을 때 20살이었습니다. 당연히 징집 대상이죠. 그런데 전쟁 나니까 진짜로 배 타고 일본으로 튀었습니다. 군대 안 가려고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명희가 20살 때 일본으로 튀었다는 걸요. 지 자서전에 이걸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요? 1993년 발간한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라는 책에 나옵니다. 뭐가 창피한 거고 뭐가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버젓이 적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박찬주 씨 애먼데 와서 전쟁 타령하지 말고요. 전쟁 나면 배 타고 일본으로 튀는 재벌들부터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입당하려는 그 당의 병역 면제자들 수두룩합니다. 거기부터 좀 어떻게 해보세요. 나라 지키라고 귀중한 아들 군대 보냈더니 지 골프장에서 골프공이나 죽게 하는 주제에 뭘 전쟁에 대해서 비장하게 어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대목입니다. 사건 폭로한 임태훈 소장 보고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진짜 이거는요. 말의 적합성을 떠나서 박정희 때가 좋았지 전두환 때가 좋았지 이런 건데 이런 개꼰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인간들한테는 진짜로 일말의 동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칼 포포의 관용의 역설 이야기를 드리면서 관용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늘 상대의 입장에 서보고 그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포에 따르면 절대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상대의 입장에 서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까지 관용을 하면 관용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인신구속해야 한다는 논리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건 똘레랑스, 관용의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절대로 관용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관용해버리면 사회에 관용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삼청교육대 보내야 된다는 멍멍이 소리를 온 국민이 듣는 기자회견에서 짓거리는 이 비정상적인 인간을 당장 어디 격리해서 가둬야 됩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관용의 딜레마에 빠져서 사회의 관용 체계가 무너져 버리죠. 또 한 가지요. 이 대목에서는 빵 터졌는데 박찬주 이야기입니다. 공관병 갑질 사건은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군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이다. 저기요. 불순 세력이 군대를 무력화하려고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걸 하려고 왜 너님을 건드리겠습니까? 너님이 뭔데요 도대체? 예? 너님이 한국 군대의 상징입니까? 너님을 물리치면 한국 군대가 무력화돼요? 화대망상도 이런 화대망상이 어디 있습니까? 불순 세력이 빠가사리가 아닌 이상 군대 무력화에 큰 뜻을 뿜고 고작 박찬주 따위를 치겠냐고요. 이 사람이 2018년 1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요때부터 이 사람이 조금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그때 인터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사 제목이 박찬주 영창에서 이순신 심정 알았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요. 아니 너님이 뭔데 이순신 장군을 들먹입니까? 너님이 갑질로 영창 간 게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한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 인터뷰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너무나 개탄스러워서 견디기 힘들었다. 지구에 종말이 오기를 바란 적도 있었다. 참 진짜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너무 부당하고 치욕적인 일을 겪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해서 죽어버릴까? 죽으면 나를 믿어줄까? 이러는 겁니다. 근데 박찬주는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내가 죽을까가 아니고 내가 너무 억울해서 지구의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아니 너님이 억울하다고 지구가 종말이 와야 됩니까? 나는 왜 죽어야 되는데요? 르완다에 사는 바레 씨는 왜 죽어야 됩니까? 트럼프는 뭔 죄로 죽는 겁니까?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냐고요. 도대체 너님이 뭔데 너 억울하다고 지구에 종말이 와야 되냐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신이 계셔서 지구 종말을 결정한다면 절대 너님 때문은 아닙니다. 그건 내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서 내가 없으면 군대가 무력화되고 불순 세력이 군대 무력화를 위해서 나를 겨냥했고 내가 억울하면 지구가 멸망해야 되고 뭐 이런 착각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테러범이 됩니다. 내 삶이 억울하다고 폭탄 터뜨려서 죄 없는 사람 죽이고 이런 게 돼버려요. 심지어 박찬주는 지구 종말까지 원했다잖아요. 이런 사람은 군인을 하면 안 되고 어디 격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까지는 그냥 진짜 한심한 개꼰대 헛소리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인간이 인터뷰에서 갑질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는데 몇 가지 인정을 한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다. 그런데 공간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간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느냐 이렇게 말한 대목입니다. 정치자 여러분들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태호라고 그 경남도지사 하다가 2010년에 총리로 지명받았던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청문회에서 도지사 때 서울 출장을 오면 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묵었는데 어떤 날은 하루 숙박비가 97만 원이 나왔다라는 의혹을 야당 의원이 청문회 때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호텔비만 4,800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이 이게 적절한 처신이었느냐라고 묻는데 이때 김태호의 대답은 도지사가 여관에서 잘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97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는 건 웃기다고 생각하지만 도지사가 여관에서 자는 것보다 호텔에서 자는 일이 더 일반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근본적인 사고 방식인 겁니다. 저걸 군들이 듣는 청문회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건 김태호라는 사람의 머리에는 나, 도지사 김태호, 여관에 묵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고가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한 거죠. 진심으로 당당하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박찬주도 똑같은 겁니다. 감을 누군가가 따야 한다면 공감병이 따야지 누가 따느냐. 그 감 박찬주하고 부인이 꽃감 말려서 쳐드시거나 선물하려고 그딴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공감병이 따는 게 당연하다고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친 골프공 죽는다면 공감병에 주어야지 누가 죽느냐는 거죠. 이것도 공감병의 임무라고 너무나 당당히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의 기반이 뭐냐? 신분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를 저토록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상의 기반이 신분제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귀한 신분이고 하위 신분인 개돼지들이 묵는 여관에는 묵을 수 없어. 나는 고귀한 신분이니 내 감은 내 하인들이 따야 돼. 이런 생각인 거죠. 벌건 21세기 백주대낮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분제를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웃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웃긴 이야기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저자들은 진짜로 지금 한국 사회가 신분제라고 믿습니다. 진지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매우 큰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 지배자들이 우리 민중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큰 착각입니다. 재벌이건 친일 기득권 세력이건 저 위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우리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마치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과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룬다고 착각을 하죠. 천만에요. 완전히 다른 상극에 가까운 시스템입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신분제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있었죠. 귀족이 있고 농민이 있고 노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붕괴되고요. 그 붕괴를 시킨 철학의 기반이 바로 천부인권사상이라는 겁니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는 동등하게 신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 민주주의에 기반이 된 천부인권사상은 그래서 1인 1표제 보통선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한 표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신분제를 허물어뜨린 거라고요. 그런데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은 1인 1표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정수가 기업이잖아요. 네. 대부분 기업은 주식회사 제도로 운영되잖아요. 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데 주주총회장에서 투표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1인 1표제가 아닙니다. 주주총회장에서의 투표권은 주식 한 장당 한 표씩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0장을 갖고 있으면 10표, 100장을 갖고 있으면 100표죠.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표결 권한을 공식적으로 가져요. 이게 자본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1인 1표제에 대응해서 1원 1표제라고 부르죠. 네. 1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표, 10조 원을 갖고 있으면 10조 표에 해당하는 권한이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즉 자본주의는 보유한 돈의 양에 따라서 부여되는 권력이 완전히 다른 신분제 사회라고요. 그 나양욱이라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한 거요. 네. 그 사람 말실수가 아닙니다. 진심이죠. 1원 1표제 사회에서는 돈이 신분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자본가의 편의를 봐주는 동지적 신분에 오르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보기에 민중들, 1원도 못 가지고 1표도 없는 자들은 개돼지로 보이는 겁니다. 왜 내가 쟤들하고 투표할 때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해야 돼? 이게 그 사람들은 진짜로 이해를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김태호는 도지사가 어떻게 여관에서 자냐? 박찬주는 감을 왜 내가 따냐? 네가 따야지. 이런 발상이 나옵니다. 네. 박근혜 보십시오. 시장에서 족발을 보고 이게 서민 음식이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시장 상인이 음식을 입에 넣어줬더니 꾹 참다가 뱉어버리고요. 예.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우리와 신분이 다르다고 믿는 겁니다. 박찬주가 국회의원 후보로 반드시 부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는데요. 왜 천부인권 사상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신분제 지지자들이 대놓고 득세를 하겠습니까?
저런 자들이 국민의 대표로 뽑히니까 그런 겁니다. 예, 민중 속에서 민중의 대표를 뽑아야지. 나는 민중들과 신분이 달라서 여관에서는 못 자고 감은 내 손으로 못 따고 족발은 서민 음식이라서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자꾸 국회의원으로 뽑고 도지사로 뽑고 대통령으로 뽑으니까 1인 1표제의 민주주의가 1원 1표제에 잡아먹히는 거죠. 저는 전반적으로 박찬주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이 상위 신분의 사람이라는 신념을 내비친 게 미치도록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요. 천부인권,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권력을 부여받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자기의 신분이 민중들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자들을 부디 다음 총선에서 강력하게 심판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